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역사로 들어가는 입구.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철학 역사의 고전 서양 철학사를 쓴 버틀란드 러셀은 철학이란 내가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신학과 과학의 중간에 위치하는 어떤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신학은 존재와 세계를 단일한 지점으로 의심없이 확정하고, 과학은 명료하고 명징하게 사물과 이치를 파악하죠. 그러나 철학은 다릅니다. 어떻게 무엇을 다를까요? 대체 철학, 넌 누굽니까? 러셀은 철학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합니다. 신학과 마찬가지로 철학은 여태껏 명확한 지식으로 단정 내릴 수 없었던 여러 문제에 관한 사색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과학과 같이 철학은 인간 이성에 호소하며 전통의 권위이든 계시의 권위이든 간에 권위에 호소하지 않는다. 철학과 신학의 공통점은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영토까지 추궁합니다. 초경험의 지경까지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철학은 신학처럼 자명한 단정을 수색하진 않습니다.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답이 없는 사태까지 파고들어 의심하죠. 반면 철학이 과학과 공통되는 지점은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전통과 권위에도 기대지 않고 탐구 대상을 궁극적인 지점까지 접근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알 수 없는 세계를, 풀 수 없는 미궁을 끝까지 파헤치는 사유활동이 철학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과학과는 달리 철학은 경험된 세계만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관찰된 증거가 없더라도 철학은 경험을 탈주하여 무한과 사회의 문제까지도 해석하고 연구하며 추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는 이러한 철학 활동을 개념을 창안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천상의 실제처럼 이미 다 만들어진 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들에게 천상이란 없습니다. 철학이 신학과 다르기 때문이며 신학의 유혹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들은 고안되고 만들어지거나 혹은 창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창조한 자들의 서명 없이는 그 무엇도 아닌 그런 것들이라고 들레즈는 말하죠. 철학을 정의하기 위해선 철학을 진행하는 철학자 그 자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학과 과학은 학문을 진행하는 사람 없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철학은 철학자를 벗어나선 존립할 수 없습니다. 사유의 극단까지 나아가는 철학자가 있어야 철학은 지탱되는 것이죠. 철학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과에 너무 멀리 나가는 모험까지 진행합니다. 검증을 요구하는 과도한 장치가 철학을 체제에 길들이는데 이바지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감각하고 더 도발적인 주장으로 응수하죠. 사람들은 아주 늦게서야 거의 노논에 접어들 무렵,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해야 할 시기에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레즈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문에 써둔 이유죠. 우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것을 참조할 물언들이 빈약한 이유인즉 이 질문이 질문자 자신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때 한밤중에 내민한 흥분 속에서 조심스럽게 묻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철학의 역사에 기록된 철학들은 전부 개념을 무기로 시대에 저항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일종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조응하는 철학은 역사에 남을 수 없으며 남았다 한들 그것을 철학이라고 평하진 않습니다. 철학은 철학자의 서명을 요구하며 그 서명은 당대의 사고방식과 싸운 저항과 반역의 흔적으로 보상받지 못해도 푸념하지 않고 외려 보상이란 현실적 가치에 의문을 던지는 미래의 영광과 마주해야 철학이란 존칭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철학은 경험적 지식인 과학과 경험을 초월한 신학으로 해소될 수 없는 진공지대 속에서 신학과 과학의 동시 공격을 받는 곳에서 버티며 외롭게 뚜벅뚜벅 지적 도정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고유성에 대해 좀 길지만 설득력 높은 러셀의 주장을 보태봅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참으로 이상한 물음이라서 우선 철학자들이 철학을 할 때 그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면서 답을 찾는 게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사물 중에는 누구나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예컨대 누구나 증기관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지식은 역학과 열역학에 해당한다. 또 우리는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해부학과 생리학이 연구하는 주제이다. 또 하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별들의 운행이다. 이는 천문학에 속하는 지식이다. 이처럼 체계적 지식이 부분을 이루는 명확한 지식은 모두 이런저런 과학에 속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학은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미지의 영역과 접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 접경지대에 이르러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면 그는 바야흐로 과학의 세계를 지나 사변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 사변적 사고활동 역시 일종의 탐구활동인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철학이란 학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과학은 모두 한결같이 처음에는 철학적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과학은 일단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고 나면 철학과의 경계선상의 문제들과 탐구 방법에 관한 문제들 이외에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어느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간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탐구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므로 과학은 그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거리만 계속 찾는다. 철학은 이처럼 과학과 구별됨과 동시에 철학 아닌 다른 종류의 사변 활동과도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원래 철학이 시작된 건 일생의 고민거리를 풀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철학은 일찍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듯 순전히 가보고 싶어서 하는 탐험 여행처럼 오직 알고 싶어서 시도하는 지적 모험이다. 이런 까닭에 어떤 철학자가 개인적으로 완강하게 교조주의적 독단을 고집한 사실이 밝혀지는 수는 물론 있지만 철학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교조적 신조도 신비로운 의식도 신성 불가침한 것도 발붙일 여지가 없다. 사람이 미지의 것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태도뿐인 것 같다. 한 가지 태도는 다른 사람이 서적을 통해 알았거나 또는 영감을 얻은 이런저런 비법을 통해 알았다고 떠드는 주장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태도는 자기 스스로 실제로 알아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철학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철학만이 특이하게 지니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혹시 누군가가 수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사전에 있는 정의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수학이란 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해보자. 이 정의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한 이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답이며 더욱이 이 답은 질문을 한 사람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술이다. 어느 분야건 명확한 지식체계가 이루어지는 학문이라면 항상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이란 학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철학에 대한 정의는 어떤 정의든 논란의 일개 마련인데 그 이유는 어떤 정의든 정의하는 사람의 철학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철학을 해보는 것뿐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경험 바깥에 응트고 있는 물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음들은 매우 직접적이고 또 개인적이기에 과학에게 답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들이며 신학에 기대기엔 계몽된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감성을 이미 장착하고 있죠.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오직 제 자신의 지적 모험으로밖에 탐구할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철학은 오직 당신의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을 강조합니다. 제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철학은 가짜며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궁극의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죠.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철학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살았던 방식을 참조해 그들의 일면을 살피고 역사의 시간 속에 직접 뛰어들어보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지적 모험에 자극이 되고자 철학적 벗이 되고자 역사 속에서 펼쳐진 철학의 오디세이아를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명확한 지식이야 조금밖에 증가시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함께 스스로의 힘을 긍정하며 철학을 시작해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스스로의 생을 책임질 지적 자극에 충분히 묶여 나아가길 빕니다. 비로소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녕이지만 말이죠. Paper Renaissance